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물감을 조금 사가지고 왔는데요. 파인 그린, 모스 그린 이 두 가지 구매했습니다. 파인 그린으로 본체를 바꾸고 올리브 그린으로 나머지 팔다리를 해줄 거고, 관절은 모스 그린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려면 덮고 다시 시작해야 되겠죠. 얘는 이쁘지만 뭐 다시 칠하면 되니까요. 이거 뭐 파인 그린이 밝아서 굳이 덮을 필요 없을 것 같네. 자, 몸통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 볼게요. 파인 그린. 스펀지 도색에서 가장 중요한 건 덜어내기, 가장 중요합니다. 훨씬 화사한 색이 되니까 예쁘네요. 더. 됐습니다. 브릴리언트 그린으로 살짝 섞어서 1차 하이라이트를 살짝 올려볼게요. 자, 빛이 이렇게 평면적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그 본 도색 위에 이제 추가로 하이라이트가 들어갈 때는 섀도우도 마찬가지고요. 좀 조급함을 버려야 돼요. 느긋하게 이게 찍히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 하는 그런 느낌으로 조금 가셔도 오히려 훨씬 작업이 빨라질 거예요. 푹 찍혀가지고 그거 수정하고 있으면 그 시간 엄청 걸립니다. 그냥 되고 있나 세워라 내워라. 하이라이트나 뭐 섀도우나 위에 이제 레이어링으로 덮여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너무 확 눈에 띄게 한 번에 올라가는 게 제일 최악인 것 같아요. 이게 올라가고 있나 아닌가 그냥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시고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내가 지금 본색보다 밝은 색을 만들었는데 지금 이렇게 티가 안 난다는 거는 정말 부드럽게 잘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한 단계 또 한번 올려볼게요. 아무리 이 밑에 부분이라고 해도 약간 이런 엣지 같은 부분에는 조금 하이라이트 넣어주는 게 더 예뻐요. 눈에 조금 띄고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 위주로 해서 살짝 넣어주면 돼요. 괜찮네요. 이제 옐로우 그린을 한번 써볼게요. 같은 그린 계열이지 노란색이 훨씬 많이 섞여 있어서 또 다른 느낌의 하이라이트가 올라갈 겁니다. 자, 아까 1차 하이라이트보다 영역을 조금 줄여서 해줘야 돼요. 다 덮어버리는 의미가 없겠죠. 자, 한쪽에만 조금 더 높은 하이라이트를 줘서 약간 더 재미를 줄 수도 있습니다. 자, 몸통은 이 정도면 아주 베스트네요. 자, 올리브 그린으로 나머지 파츠들도 빠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브라운 어스로 섀도우만 먼저 잡아줄게요. 자, 아무래도 이런 거는 뒷부분 쪽이 어둡겠죠. 발목과 가까운 부분들, 이런 부분이 어두울 거고, 여기는 가려질 거고요.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그냥 대충, 제일 어두운 데는 블랙이니까 필요 없습니다. 약 경계, 어둠과 본색의 경계 정도 느껴지는 곳에 사실 그런 거 안 따지고 그냥 치셔도 됩니다. 언제 그런 걸 다 따지고 있어. 예술하는 것도 아닌데 치는 것도 그냥 대충 쳐. 이런 원통형은 라이팅이 이렇게 선으로 생깁니다.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항상 이쪽으로. 그래서 하이라이팅도 이렇게 들어가지만 섀도우도 선형 방향으로, 선형 쪽으로 올라갑니다. 그거 잘 생각하시고 하셔야 돼요. 나중에 하이라이트 할 때 말씀드릴게요. 다시 올리브 그린 본색 올려보겠습니다.
자, 아직 잘 안 덮인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괜찮습니다. 일단 넘어가요. 1차로 한번 두들겼기 때문에 여기서 더 계속 두들기게 되면 조금 지워지는 부분이 오히려 생길 수도 있어요. 그냥 2차 때 한번 더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조금 많이 닿는 쪽과 아닌 쪽은 약간 차이가 살짝 주게. 이쪽은 거의 그린으로 덮였는데 이쪽은 살짝 갈색이 좀 많이 남았죠. 블랙과 갈색이 좀 남아 있습니다. 닦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계속 눌러도 닦아져요. 이런 식으로. 이런 데는 그냥 넘어가야 됩니다. 다음번에 정리해야 돼요. 말려야 됩니다. 이런 자연스럽게 생기는 패널 라인이 너무 좋아요. 스펀지 도색은 이게 정말 최강점인 것 같아요. 패널 라인이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리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라인이 들어가서 이게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렇게 칠하면. 자, 1차로 올리브색을 올려줬는데 보면은 완벽히 안 덮인 부분도 있고 덮인 부분도 있죠. 이제 2차로 올리브 그린을 한 번 더 정리를 해줄 겁니다. 한 번 더 정리를 해주면서 이제 이때부터 명암을 생각해야 돼요. 본체가 빛이 이렇게 떨어진다고 했죠. 그러면 이제 팔 다리도 방향을 조금 생각하면서 2차 올리브 그린 올려주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지금 원통형이죠. 원통형은 명암이 항상 밑으로 향합니다. 한 줄씩. 이렇게 수평으로 가는 게 아니라 수직 명암으로 들어가야 돼요. 원통형은 원래 그렇게 맺힙니다. 지금 도색하는 방식이 약간 좀 리얼리티가 조금 있는 도색 방식이잖아요. 너무 과장되지 않게 해서 올리는 명암 방식입니다. 아주 잘 올라가네요, 색이. 이 스펀지 도색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이게 좀 자연스러운 웨더링도 있습니다. 리얼리티 도색의 참 표현이 좀 잘 어울려요. 잘 닿지 않는 부분엔 자연스럽게 이게 명암이 생기면서 웨더링 효과도 살짝 얻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오른쪽 팔이니까 방향이 이렇게 해서 이쪽이 더 밝게. 스펀지를 이게 많이 쓰면 이 양옆으로 이렇게 굳어버립니다. 먼저 찍혔던 도료들이 계속 쌓이면서 이렇게 굳어버리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스펀지 바꿔줘야 돼요. 이게 잘못해서 찍히면은 푹푹푹 찍히는 수가 있어요. 굳었는데 이게 또 먼지가 쌓이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이 자체가 덩어리가 돼가지고 찍히면은 먼지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은 바꿔주셔야 됩니다. 팔레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수분이 있다고 해도 짜는지 조금 되고 아까 두들긴 지 좀 돼가지고 굳었어요. 이렇게 되면 여기서 또 이제 먼지 보풀하기가 묻을 수가 있습니다. 옮겨서 깨끗한 곳에서 다시 짜서 새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도색하시면서 물감을 낭비를 할 필요는 없지만 너무 아끼지는 마세요. 물감이나 스펀지를 너무 아껴서 사용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게 오히려 좀 표면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막 낭비를 하지 마시고, 어차피 이것도 다 환경 쓰레기가 될 것 같은데 잘 쓰레기 처리 잘 하시고요. 자, 1차 하이라이트 또 올라갑니다. 올리브에 살짝 밝은 연두색을 섞어서 지난번에 보여드렸죠. 그 색으로 1차를 올려볼게요. 오른팔이죠, 이거. 오른팔은 약간 이쪽이 더 밝아야 돼요. 하이라이트 또 한 단계 더.
자, 마지막 관절 부위는 모스 그린으로 한번 해볼게요. 저 원래 작업을 엄청 천천히 하는 스타일인데 이 영상 찍느라고 빨리빨리 하니까 너무 힘드네요. 집중력도 좀 많이 떨어지고, 그래도 끝까지 힘내서 한번 완성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조금만 희석할게요. 너무 되다. 조금 희석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손가락도 칠해봅시다. 빨리빨리 끝내야 되겠다. 아우, 그레이, 딥그레이 라이트 이용해서 빠르게 손을 칠해볼게요. 손가락을 그레이로 이렇게. 자, 한 번씩 그냥 그레이 쓱 올려주세요. 아주 쉽게 그냥 톡톡톡. 그냥 이렇게 이 정도면 됐어요. 자, 통과. 이거 6개 해야 돼. 아, 자, 손가락에 조금 포인트를 좀 줄까요? 이대로 끝나면 좀 심심하니까 여기다가 약간 명암으로 잠깐 재밌는 느낌을 좀 줘볼게요. 저세상 스펀지질을 해보겠습니다. 섀도우. 이 두 색의 중간색을 하나 만들어서 약간 부드러워지죠. 이 스펀지도 굉장히 이렇게 세밀한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무턱대고 뭐 전체적인 면만 칠하는 그런 도색이 되는 게 아니라 세밀한 표현까지도 스펀지로 가능히 합니다. 어떻게 보면 붓자국 신경 쓰시고 하시는 분들은 붓보다 이게 더 편하실 수도 있어요. 손에 힘 빼고 그냥 두들기기만 하면은 이런 세밀한 작업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이라이트. 느낌이 조금 일반적으로 그냥 하얗게 칠하는 것보다는 좀 다르죠? 이거 조금 비교해도 조금 다르긴 하죠. 뒤에 게 좀 더 재밌죠. 날카로워 보이고 명암을 조금 주면은 이렇게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쪽은 그냥 비교를 위해서, 귀찮아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비교를 위해서 그냥 흰색으로만 칠한 거, 회색 밝은 회색으로만 칠한 거 하나. 귀찮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진짜입니다. 귀찮아서 그런 거. 자, 이렇게 기본적인 명암 도색, 스펀지 명암 도색을 보여드렸습니다. 이 스펀지 명암 도색은 깨끗하게 도색할 수 있는 에어브러쉬 오버코팅이나 그런 매끈한 표면을 원하는 도색법과는 좀 다른 도색법이죠. 약간 좀 거친 듯한 느낌인데 디오라마에는 상당히 잘 어울리는 도색법입니다. 그만큼 리얼리티가 상당히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른 도료들에 비해서 이 자유도가 상당히 좀 높습니다.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이 물감을 다루기 때문에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고요. 저는 그래서 이 아크릴 도색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여기서 끝낼 수도 있지만 아크릴 도색하면 또 어울리는 게 이 웨더링이 정말 잘 어울리는 그런 도색법이거든요. 웨더링 방법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거친 스펀지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모욕할 때 쓰는 스펀지인데 도색용 스펀지랑은 다르게 표면이 상당히 거칩니다. 입자가 상당히 굵죠. 공기층도 많고요. 이걸 이용하면은 치핑하기가 아주 편리합니다. 치핑을 한번 해볼게요. 치핑하면은 블랙 많이 사용하시는데 이 번트 엄버나 번트 시에나 같은 거를 같이 쓰시면은 이 녹슨 느낌 같은 거나 페인트 까진 느낌이 훨씬 더 좀 자연스럽게 표현이 됩니다. 오늘은 이 번트 엄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스펀지에 번트 엄버를 살짝 묻혀서 살짝 찍어주세요. 물감이 많이 덜어내지고 이렇게 점처럼 생기는 정도가 되면은 이런 모서리 부분, 많이 까질 만한 부분 위주로 툭툭 쳐주면 됩니다. 이런 튀어나온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들, 발목, 손을 많이 쓰는 기체니까 손 주변 톡톡톡톡. 이 치핑도 전체적으로 다 하면은 조금 촌스러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 전투에서 쓰이는 기체인데 전신을 다 두들겨 맞을 것도 아니고 이게 부분적으로 약간 조금 집중적으로 해주는 게 저는 오히려 더 좀 좋아 보이더라고요. 발 같은 데는 좀 많이 까지겠죠. 이 적당히 해주면 됩니다. 적당히. 항상 이 적당히가 가장 어려운데 이렇게 한번 밀어줘서 스크래치 같은 느낌도 해주는 것도 괜찮고요. 이런 칼날 같은 이런 부분에는 약간 은색으로 해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은색 한번 오랜만에 한번 써볼게요. 같이 조금 섞어서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게 치핑입니다. 간단하죠? 표현도 상당히 괜찮죠? 페인트가 살짝 까진 느낌. 사실 이거는 웨더링 이 치핑은 붓을 좀 쓰는 게 좋은데 이번에는 그냥 스펀지로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라서 붓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점들 같은 데 약간 조금 모양 그려주고 하면 훨씬 더 리얼해질 수 있는데 뭐 이 정도도 나쁘진 않습니다. 은색이랑 번트엄버랑 같이 같은 공간에 그냥 이렇게 찍어서 톡톡톡 털고 탁탁탁 쳐주면 끝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젠 진짜 마무리죠. 이번 스펀지 명암 도색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중요한 거 하나 안 했네. 눈을 안 그렸네. 눈 재밌게 표현하는 방법 하나 보여드릴게요. 눈을 직접 그리는 방법입니다. 우선 스펀지를 작게 만들어서 대충 눈 위치 이 정도에 할게요. 동그랗게 만들어져서 살살살살, 그리고 살짝 빛이 반사되는 부분도 이쯤 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표현하고 빨간 눈을 자, 이거보다 조금 더 면적을 조금 작게 해서 살짝 명암이 느껴지면 됩니다. 그냥 그대로 흰색만 살짝 찍어서 눈에만, 직접 렌즈 부분만 이렇게 하면 아주 효과가 좋아요. 약간 빛도 좀 반사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위치가 조금 틀렸네. 아이고, 이제 끝났네. 사실 금방 끝내려고 그랬는데 이게 중간에 막 연휴가 끼고 회사도 좀 바빠서 좀 늦어졌어요. 어떠신가요 여러분? 이거 스펀지 명암도색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렸는데
굉장히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별로 어렵지도 않고 뭐 붓스킬 같은 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스펀지로만 두들겨도 이 정도 퀄리티는 나옵니다. 제가 뭐 스펀지에 뭐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냥 똑같습니다. 그냥 처음 해보시는 분들도 아마 웬만큼 이 정도 퀄리티 나오게 하실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깔끔하게 하는 도색도 해봤고 이번 명암 도색도 해봤고요. 또 여기서 들어가면 이거랑 약간 애니 도색도 비슷하게 할 수도 있고, 여기서 이제 붓을 써서 조금 더 이제 하이라이트 같은 거 더 강조할 수도 있고, 엣지 같은 것도 좀 더 강조해주고 하면 훨씬 뭐 다채로운 느낌의 정말 화려하게 보이는 그런 도색을 할 수도 있고요. 애니메이션 스타일의 도색도 해볼 수 있고요. 응?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도색을 해볼까요? 이 녀석 바로 국방색이 됐는데 바로 또 엎어서 애니메이션 들어가기 조금 그렇고, 제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작업들도 좀 있어서 조금 후에 애니메이션 도색 스펀지로만 한번 해보는 거 해볼게요. 애니메이션 도색은 해봤는데 스펀지로만 해보는 건 저도 안 해봤거든요. 근데 분명히 가능합니다. 훨씬 편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약간 좀 재밌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작업 계획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꽤 긴 시간의 영상이었는데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도색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 꼭 추천드립니다. 한번 해보세요. 재밌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프라로 힐링하세요.